안녕하세요. 천안 삼성미라클 안과 아는 안과 닥터 서정훈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에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건데요. 밤에 렌즈를 끼고 자면 아침에 안경 없이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거 누가 처음 들으면 좀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안경도 수술도 필요 없는 시력 교정법, 바로 드립렌즈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드립렌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잠을 자는 동안 착용하는 특수 렌즈를 말하는데요. 밤새 렌즈가 각막의 중심부를 평평하게 눌러주게 되면서 시력이 일시적으로 교정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아침에 렌즈를 빼도 이 눌러진 각막 형태는 일정 시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낮 동안에 안경 없이도 선명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시력 교정만 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드립렌즈의 가장 큰 장점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그 효과에 있는데요. 대부분의 근시는 안구 길이가 앞뒤로 자라나면서 생기게 되는데 드립렌즈는 이 길이 성장을 억제를 해줌으로써 근시가 진행하는 것,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태블릿, 컴퓨터, 책, 눈을 쉴 틈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근시가 너무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은 키 성장과 함께 안구 길이도 같이 길어지면서 근시가 눈 깜짝할 사이에 확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드립렌즈는 밤에 렌즈를 착용하면서 이러한 안구의 길이 성장을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유를 보면 드립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가운데 중심부는 시력이 망막에 깨끗하게 맺히게 되면서 주변부에 맺히는 초점을 망막 앞에 위치를 시켜요. 이거를 주변부의 근시성 흐림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발하게 되면서 눈 길이가 더 자라지 마 라는 신호를 눈에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반 안경을 쓴 아이들에 비해 드립렌즈를 착용한 아이들은 근시가 진행하는 속도가 평균 30에서 60%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이죠? 그럼 효과는 얼마나 가나요? 계속 써야 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드립렌즈는 꾸준히 착용해야 그 효과가 유지되는 만큼 하루만 착용하지 않아도 다시 원래의 시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낮 동안 안경이나 렌즈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근시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아주 뚜렷한 만큼 특히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 근시가 점점 심해지는 친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렌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드립렌즈가 누구한테 맞을까요? 첫 번째는 근시 진행이 빠른 성장기 어린이.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많이 보게 되잖아요. 실제로 안경 쓰는 연령대가 그래서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드립렌즈로 근시가 더 심해지는 걸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경 쓰는 게 불편한 청소년. 외모나 활동에 되게 민감한 시기죠. 운동이나 수영, 야외 활동이 많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불편한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드립렌즈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축구나 농구, 야외 활동을 많이 즐기는 분들도 활동 중에 시야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렌즈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성인이지만 수술은 부담스러운 분들. 스마일 수술이나 라식, 라섹 등의 시력 교정 수술은 겁이 나고 수술까지 망설여지는 분들한테 드립렌즈는 좋은 중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립렌즈, 뭐가 그렇게 좋을까? 장점을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수면 중 착용만으로 시력 교정이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안경 없이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수술 없이 시력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근시뿐 아니라 난시도 일정 부분 교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근시의 경우는 마이너스 5.00 디옵터 이하의 근시라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안전한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검증된 기술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경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 운동을 할 때나 여행을 갈 때, 수영장을 갈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연령 제한이 따로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보통 만 7세 이후라면 착용이 가능하니까 아이부터 성인까지 다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선은 정밀검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눈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정밀검사를 통해서 각막의 곡률, 두께, 안구 길이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드립렌즈 착용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시험 착용을 하는 건데요.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 렌즈,
트라이얼 렌즈라고 하는데 임시로 착용을 해보고 각막의 눌림이 괜찮은지 착용 렌즈의 움직임이 괜찮은지를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고 괜찮으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1 맞춤형 렌즈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착용법, 빼는 법, 세척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착용을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드림 렌즈를 끼면 시력이 완전히 좋아지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완치의 개념은 아닙니다. 드림 렌즈는 착용하고 있는 동안만 시력이 일시적으로 교정되는 방식이에요. 하루만 안 껴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일 착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에도 장점은 명확하죠. 낮에 안경이나 렌즈 없이 생활이 가능하고, 더더구나 중요한 건 근시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불편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게 소프트 렌즈가 아니고 하드 렌즈라서 처음엔 착용하면 이물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눈에 뭔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초기 1, 2주 정도는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엔 부모님들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법도 아주 중요한데요. 우선 중요한 거는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렌즈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렌즈를 착용하고 나서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해 주는 것. 세 번째는 아침에 렌즈를 빼는 과정에서 빼고 난 후 전용 세척액으로 매일 닦아주는 것. 보관용기도 매일 세척하고 말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정말 안전한 렌즈라고 할 수가 있고, 단 착용 도중에 만약 눈이 빨갛게 된다든지 통증이나 가려움증, 시력 저하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눈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드림 렌즈를 착용하고 나서 아침마다 시력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게다가 아주 저도수의 근시인 경우는 렌즈를 전날에 부족하게 꼈다거나 하루 이틀 안 껴도 다음날 2, 3일을 볼 수가 있는데, 근시가 좀 심한 친구들일수록 수면 시간이 부족할수록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경우는 잠을 잘 못 잤다 이고, 두 번째는 평소랑 충분하게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게, 보통의 경우는 눈을 많이 썼을 때, 책을 많이 본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다거나 눈을 많이 써서 일시적으로 시력 저하를 느끼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을 수 있겠습니다. 드림 렌즈 효과를 보기 위해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다 교정해야 할까요? 이제 보통 드림 렌즈를 착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안경도 안 쓰고 우리의 이제 렌즈 하는 기간 동안 100% 눈이 절대 안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시 진행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억제를 해서 나빠지는 걸 좀 잡아준다는 거지 100% 잡아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렌즈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렌즈를 착용하고 나서 낀 상태에서 좀 늦게 잔다거나 핸드폰을 본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일찍 자는 습관이 중요한 거이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근거리 보는 거를 많이 보거나 이러는 것 자체가 렌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더 나빠지는 거 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도 조절을 같이 해주시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도수가 바뀔 텐데 드림 렌즈는 얼마나 자주 바꿔줘야 할까요? 그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렌즈를 바꾸는 걸 권유를 드리는 경우는 드림 렌즈를 충분히 잘 하고 시력이 잘 나오다가 어느 정도 근시 진행이 그래도 100%는 잡아지진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렌즈를 빼고 나서의 시력이 저하가 돼서 생활하는데 좀 불편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렌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시 진행이 너무 빠르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 그리고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렌즈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데일리로 세척을 하고 하더라도 단백질이나 침전물이 렌즈에 껴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 문제. 각막에 상처가 많이 나서 눈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렌즈를 끼고 빼고 할 때 눈에 많은 자극,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렌즈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유를 드립니다. 렌즈 소독은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까요? 자, 우선은 아침에 렌즈를 빼고 나서 보존액에 넣기 전에 받으신 렌즈 세척액으로 데일리로 매일 세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첫 번째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보존액도 매일 데일리로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존액 세척통도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계속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못해도 세척통 자체도 갈아주는, 왜냐면 아무리 저녁에 끼고 자는 렌즈라고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내 눈에 들어가는 렌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세척하고 관리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즈를 장기간 착용하면 각막 모양이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보통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렌즈를 어린 시절부터 착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각막이 얇아지지 않느냐, 각막에 영구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는 건데, 보통은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하드 렌즈의 재질로서 각막의 볼록한 중심부를 눌러주는 렌즈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변형이 돼서 시력 교정이 되는 건데, 렌즈를 빼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구적인 변형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원래의 눈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적인 렌즈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변형에 대한 이런 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 아이도 드림 렌즈가 가능할까요? 부모가 근시인데 아이도 근시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천안 삼성 미라클 안과로 문의 주세요. 저희는 드림 렌즈에 특화된 검사 장비, 시험 착용 시스템, 어린이 전문 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 드림 렌즈에 관한 많은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삼성 미라클 안과 아는 안과 닥터 서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